이번에는 어쨌든 지금 13대죠 도의회가. 네. 제주대표 대의원 제주도의회가 13대를 7월 1일 같이 네, 7월 오픈하는데 출범하고 하는데 진짜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뭐 많죠. 제주 경제 여건 3천억 관련해서 또 빨리 어떻게 구상해야 될지 그것도 제주도하고 조율하고 해야 되겠지만 10여 년간 갈등을 미뤘던 제주 제2공항부터 시작해갖고 네. 어쨌든 이제 제주도하고 제주도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제2공항 이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은 위후부께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네. 뭐 그렇죠. 도민들 판단을 맡기고 뭐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뭐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 모든 걸 도민의 의견을 따르겠다 그렇죠. 했으니까 맞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렇다 보니까 제주도하고 제주의회 간의 협력과 견제가 적절히 네. 적용돼야 될 그런 시기다 그렇게 보는데 이번 제주도의회, 13대 제주도의회 의회가 나갈 방향이라든지 짚어야 될 짚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번 결과를 보면요. 도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인 이성근 후보 도지사를 배출해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우 강력한 권한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도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민들은 이제는 핑계대지 마라. 이제 너네 하는 거 보고 내가 평가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상명령이라고 저는 봐요. 민선 9기 도정과 제주도의회가 공동 운명체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도민들이 관심 있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과도 함께 평가를 받을 것이고요. 실패하게 된다면 책임도 같이 져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2공항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가 가장 지금 치밀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10년 동안 제주 사회를 갈라놓았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얘기하고 지역균형 발전도 얘기하고 항공 수요에 대한 대응도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제 다수의 도민들이 환경 훼손 부분, 난개발 부분, 그리고 안전 문제,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여전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찬성과 반대, 이것을 서로 현재 상태로 놔둘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것을 도민사회가 잘 해결해서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민들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성근 도정의 역할은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정의 입장에서는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도민들의 통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도 살리고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중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와 함께 도의회의 역할도요,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도의회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참여시키는 공론회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민주주의는요, 시끄럽습니다. 늘 싸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한 방향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도 역시 민주주의 한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공항이 성패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제주 사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의회와 제주도정은 현명하게 판단해서 민의를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 실패를 했어요. 행정체제 개편 부분입니다. 제주를 3군데 지역으로 나눠서 우리 국회의원 지역과 같이 동일하게 3군데 지역으로 나눠서 행정체제를 개편하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도 가보고요. 그 설명회도 그 제주관광공사 세미나실에서 했던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행정체제가 개편이 되면 우리 도민 삶은 이렇게 나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반대로 행정체제의 개편에 따르는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어요. 몇천억이 늘어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제주시는 2군데로 나눠집니다. 서귀포가 있고요.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이 2개의 시로 나눠진 제주시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약간 이렇게 혐오하는 시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같은 부분이 전부 다 을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을지역은 농업과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설이 거기 있죠. 상업시설 상당수가 제주시 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행정체제 개편에 보면 서제주시에서 있게 되죠. 그러면 연동, 노영, 애월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시설이 엄청난 부가가치 이루어지는 거에 비해서 을지역인 그런 생산시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렇죠. 이렇다면 제주시 갑과을을 굳이 서제주시와 동제주시로 나눠서 이렇게 형평해서 예산 편중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주민 불안이 있었거든요.
이번 민선 9기 도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행정체제가 만약에 개편이 돼서 동서로 나누게 된다면 동서로 나누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을 잘 설명해야 될 것이고 그 설명이 어렵다면 지금 두 개의 시로 김한규 우리 도당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서귀포 하나, 제주시 하나 그렇게 나눠서 행정체제 개편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주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체제 개편에서 좋아지는 점이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관공서를 가게 되면 너무 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행정시장은 권한이 없다 보니까 네. 주민들은 도청을 찾아가게 되면 도지사가 권한이 워낙에 많아요. 이른바 우리가 주민들이 표현하는 제왕적 도지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예산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권한이 행정시로 내려가 있지 못하니까 주민들은 불안하죠. 그렇게 본다면 행정시 체제 개편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 봅니다. 주민들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관공서가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공서가 바로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그와 같이 분산이 됐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도정의 역할은요, 행정체제 개편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장도 직접 선거를 뽑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선거 사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게 주민들한테 확 다가올까요? 행정시를 선출직으로 뽑게 되면 시의원도 또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늘어나는 시의원이 뭐 40개, 8개 읍면동이라 그러면 적어도 48명의 시의원이 생길 텐데, 그러면 현재 그 45명의 도의원들을 과연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동의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이런 것들은 도의적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의회 역시 그렇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결국 도의회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도의회는 지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 의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과 이렇게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의 논리보다는요, 도민들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행정체제 개편은요, 권력을 나눠서 이제 뭐 선출직 시장을 만들고 시의원을 선출하고 이것보다는 주민들에게 더 가깝게 행정이 다가설 수 있는 제도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더욱 도의회와 제주도정은 더 주민 홍보에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요거는 사실 녹록치 않은 문제예요. 제주경제 과연 회복할 수 있느냐. 100조 첨단 산업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이 되고 그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생활 편의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8기 도정 내, 9기 도정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제주도는 자영업자가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요. 관광 소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청년 유출 문제, 건설 경기 침체가 돼서 지금 큰 대형 건설, 제주도에 있는 건설사들이 지금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농수산물 분류 비용이 비싸져서 지금 전기를 만드는데 석유가 쌓여 있는데 석유 기름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지금 끝도 없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성군 도정이 선거 기간 동안에 공약으로 내서왔던 AI 데이터 센터 구축, 풍력 산업 육성, 관광 산업 육성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해요. 미래 육성 산업이니까. 그러나 당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경제 회복 추경 3천억 그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제주도가 미래 산업은 내일의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생 경제는 오늘의 생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의회 역시 책임과 역할이 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보다 민생이 우선돼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도지사와 도의회 다수석을 밀어주는 선택을 했어요. 이러한 도민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정책 추진력을 강하게 하고 예산 처리 속도도 수월하게 해서 또 중앙정부 협력도 더 원활하게 해서 우리 민생을 책임져 달라 이런 겁니다. 도민들은 정치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싸우지 말고 일해라. 그리고 갈등을 해결해라. 제주 경제를 그리고 살려달라. 또 제주의 청년들이 다시 제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달라. 그리고 도민 삶을 제발 좀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더 듣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에 더 몰두하고 더 거기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의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뭐 우리 황 대표님하고 방송할 때도 얘기했지만 최악의 의회가 12대다. 왜냐하면 오영훈 끝나갖고 죄송하지만은 당시에 몇몇 도의원들이 용비어 청가를 부러지갖고 도정지였는데 13대는 생을 기대를 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기사를 며칠 썼습니다. 어떤 기사냐? 무투표 당사는 모 도의원이
그러니까 현역 도연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현역 도연이 위성권 지사님 네.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얘기. 아, 제보를 들어갖고 내가 아이고. 그것도 그 제보도 민주당 내 당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한테 제보를 해갖고 이제 기사 썼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 제가 그 도의원을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분이 도정질이 분명히 돌아가면서 합니다. 네, 그렇죠. 도정질이 4년 내에 보면서 지켜볼 겁니다. 만약에 위비어천가 위성군 도지사를 위한 용비어천가를 부르짖었을 때 제가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이가 없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있는 게 도지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아, 견제해야 되는 도죠. 제주 대표 대의기관이 제주도입니다. 그렇죠. 네. 지역 주민, 그다음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조직인데 도지사의 수행비서를 한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저 패널인 우리 황 대표님도 한참 좋은 말 하다가 그것 때문에 또 뜨끔을 까져갖고 여기서 가름도록 하겠습니다.